좀 빠르게 진행을 하자. 할 게 많다, 할 게 많아. 자, 선생님 나눠준 거 요거 좀 보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게. 확률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사실 가르쳐 줄 만한 게 별로 없어. 확률은 이따가 이제 딱 나오는 조건부 확률. 확률은 결국에는 내가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분의 내 관심 사건의 경우의 수거든. 요걸 찾는 건데 일반적으로 일단 우리가 확률을 구하는 거는 100%야. 100% 다 컨비네이션을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100% 다 컨비네이션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뭐 퍼뮤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경우의 수에서나 생각을 하지, 확률 문제에서는 컨비네이션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을 해야 돼. 뭐 통계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 이런 거 나오는데 안 나와. 걱정하지 말고 확률의 기본성질법 쭉 나와 있는데 덧셈 정리는 뭐 그 다음 시간에 좀 이따 다음 과목에 나오게 될 테니까 하고 바로 이제 문제풀이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 자, 5-2번이야. 함수의 개수 문제, 사실은 애들이 되게 많이 틀리고 잘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 자, 하나씩 좀 봅시다. 자, 두 집합 1, 2, 3, 4가 있고 5, 6, 7, 8이 있어. x에서 y를 임의로 택한 함수 fx가, 자, f1과 2는 같고 3, 4는 더 클 확률이거든.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의 개수부터 먼저 항상 생각해야 돼. 확률을 구하려고 할 때는. 왜냐면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이럴 경우를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전체 경우. 함수의 경우는 뭐야? 4의 4승이겠지, 당연히. 함수 fx의 전체 경우의 수는 4의 4승이야. 왜냐하면은 1도 5, 6, 7, 8에 갈 수 있고 2도 5, 6, 7, 8, 3, 4도 다 5, 6, 7, 8에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4의 4승 간단하게 나오게 돼 있어. 그런데 자, 요것을 항상 좀 쉽게 생각하는 경우와 이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 두 가지인데, 자,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등호가 없는 경우는 굉장히 쉽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 자, 등호가 없을 경우에는 자, 1, 2가 그냥 하나라는 거잖아. 1, 2가 하나로 가고 3, 4가 가까이 것으로 가는데 3일 때, 4일 때가 더 숫자가 크면 돼.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냐? 그냥 4개 중에서 3개 뽑으면 끝이야.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3개를 뽑았어. 이 5, 6, 7에서 5, 6, 7, 8 중에서 3개를 뽑았어. 5, 6, 7이 뽑혔다고 치자. 그럼 얘네들한테 5 배정해주고 6, 7 배정해주면 끝이야. 그잖아. 만약에 내가 6, 7, 8을 뽑았다면은 6, 7, 8. 5, 7, 8이면은 5, 7, 8. 이렇게만 하면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이 배정은 그냥 이 순서대로만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퍼뮤테이션 이런 거 쓸 필요도 없고 전혀. 여기서 일단 3개만 내가 숫자를 뽑아내기만 하면은 무조건 여기에 그냥 다 맞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경우의 수는 결국엔 뭐냐면은 5C4, 5C3이야. 경우의 수는 우리가 이것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5C3이 돼버려. 다 4개, 5C, 4C, 4C3이 돼버려. 습관이 돼가지고 분필하는 거야. 4C3이 돼버려가지고 얘는 그냥 4C1, 4야. 그럼 경우의 수, 확률은 뭐야? 4의 세제곱분의 4 해가지고 4의 세제곱분의 1, 세제곱은 64지. 64분의 1. 답은 이런 식으로 그냥 나오게 될 거야. 자, 이것은 내가 확률이라는 것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수 같은 경우들은 너희들이 너무나 헷갈려요. 보통 보면은 여기 뭐지? 하나만 딱 들어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골치가 굉장히 많이 아픈 부분들이 있거든. 이런 부분들은 해봐야지 뭐 내가 하나하나 가르쳐준다고 될 게 아니고, 자, 일단 이렇게 만약 부등호가 만약 등호가 없는 부등호일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컨비네이션으로 뽑아낸 다음에 배정만 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나오는 얘기지. 이것은 뭐야? 수학상을 그래서 잘해야 돼요. 1학년 때 배우는 수학상을 잘하지 않으면은 헷갈려. 질문 좀 봅시다. 세 주사위 ABC를 동제해서 나온 수를 ABC라고 하자. 그럼 여기서 딱 나오는 게 ABC는 1에서부터 6까지의 자연수. 정수가 되겠지. 음수도 안 나오겠네. X에 대한 2차 방식 땡땡을 알파 베타를 만족시킨 두 허근이야. 허근. 두 허근을 곱했는데 알파 베타를 곱했더니 실수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것을 만족할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되면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부터 시작을 해야지.
두 분의 곱은 당연히 2a분의 2c가 되겠지. 얘가 1이기 때문에 a랑 c가 같습니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로 두 허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별식 d는 0보다 작을 거야. 그러면 봅시다. 판별식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2는 4, 4, 16 a, c가 0보다 작다. 근데 a, c는 뭐야? 같으니까 a의 제곱이라고 해야 되겠네.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되겠네. 자, 여기서 봅시다. A, B, C는 각각 뭐라고 했니?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수기 때문에 1에서 6 사이의 어떤 자연수야. 얘는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없어. 얘는 무조건 양수야. 그럼 얘가 음수란 얘기지. 얘는 신경 쓸 필요 없이 B-4A가 음수인 경우, 이것만 우리가 이제 찾아내면 된다는 거지. 간단하게. 그러면은 B가 4A보다 작다 라고 했을 때는, 자, 지금부터 A에다가 숫자를 하나씩 대입을 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1, A가 1인 경우에는 B는 1, 2, 3만 되겠네? 그지? A가 2인 경우는 B는 4, 2, 8이니까 다 되겠네? 6가지가 다 되겠네? 전부 다 되겠네. 그러면은 3, 4, 5, 6 전부 다 6가지야. 그러면은 6, 5, 30에 33가지네.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곱하기 6 분의 33 하면은 뭐고 어떤 답이 하나 나오게 될 것 같아. 72분의 11 같다. 33인 거 보니까. 그지? 알겠니?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수학적인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풀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자 기본적으로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확률은 그냥 요거야. 경우의 수만 내가 잘 따져주면 돼. 잘 따져주면 돼.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좀 알아야 될 것들을 봅시다. 덧셈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덧셈 정리라는 건 사실은 일단 기본적인 공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 일단 하나만 알고 있읍시다. 어떤 거야? 자, 어떤 P, A 합집합 B. 어떤 A라는 확률과 B라는 확률의 전체 합집합 B 때 확률은 P A인 경우 더하기 P B인 경우 빼기 P의 A 교집합 B. 이렇게 된다. 요게 그냥 확률의 덧셈 정리 끝이야. 만약에 배반 사건이면은 얘가 0이기 때문에 A, B가 아예 떨어져 있는 경우 얘가 0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된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고, 실제로 이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것은 절대로 이런 걸 이용해서 풀 문제가 아니야. 왜냐면 덧셈 정리는 결국 뭐야? 이런 사건이 있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아까처럼 우리가 A를 1, 2, 3, 4로 나눴을 때처럼 각각의 확률을 더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 더해야 되는 경우를 덧셈 정리라고 해가지고 다 뭉뚱그려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덧셈 정리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한 게 있을 게 없어. 계산 문제 같은 거 아주 간단한 이런 거 이용하는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 아니면 나머지는 그냥 내가 확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푸는 편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야. 그게 훨씬 쉬워. 여기서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여사건이지, 여사건. 적어도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구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경우의 수를 10가지 중에서 한 9가지를 구해야 되는 경우면은 한 가지만 구해가지고 전체에서 빼버리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야. 이게 적어도 같은 문제의 여사건. 여사건 같은 경우는 P, A 같은 경우는 1-P의 A의 여사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P, A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아니야. 봅시다. 자, 6-4번 봅시다. 자, 이게 무슨 곱셈, 덧셈 정리냐, 곱셈 정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덧셈 정리라는 것도 곱셈 정리라는 것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렇게 너희들이 크게 많이 이렇게 막 마음속으로 이건 덧셈 정리야, 이건 곱셈 정리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절대 풀지 마. 그냥 확률 문제야, 확률 문제. 내가 그냥 확률을 구하면 돼. 노가다를 철저하게 해서. 자, 봅시다.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어. 4개의 주사위 A, B, C, D이기 때문에 A, B, C, D는 각각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눈의 수를 각각 ABCD라고 할 때 얘가 1일 확률. 자, 어떤 세 가지의 숫자를 곱했어. 얘가 1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자, 전부 다 1, 1, 1인 경우가 있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요거 다 그냥 만들어서 더해라 얘기야. 이 덧셈 정리라는 게 결국 이거야. 자, 이런 경우 있고요. 이런 경우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럼 다 경우 다 구해가지고 이 확률 더하면은 전체 확률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얘랑 이렇게 된 상태와 이렇게 된 상태가 공유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게 곱셈이 아니라는 거야, 결국에는. 경우의 수도 덧셈을 할 때가 있고, 곱셈을 할 때가 있잖아. 확률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더해져야 될 때가 있고, 곱해져야 될 때가 있다라는 딱 그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확률의 덧셈 정리와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말을 하고는 있는데, 그 말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냥 확률은 확률 문제야. 확률로서 접근을 하면 돼. 자, 이거부터 보면은, 자, A-B가 1이어야 돼. B-C가 1이어야 돼. C-D가 1이어야 돼. 그럼 A는 1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B는 1 플러스 C가 될 것이고, C는 D 플러스 1이 돼야 돼. 그럼 봐봐. C는 D에서 1 더한 거고, B는 C에서 1 더한 거고, A는 1에서 B 더한 거니까, 최소 A 값이 몇이 돼야겠니? 얘가 1이었어. D가 1이라고 했을 때 1, 2, 3, 4잖아. 그지? 얘 같은 경우는 4, 3, 2, 1 5, 4, 3, 2 6, 5, 4, 3 이렇게 세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이거 말고 나올 수가 없어. 해가지고 총 세 가지. 이거야. 세 가지면 뭐야? 전체 나올 수 있는 건 뭐야? 6의 4승이잖아. 6의 4승분의 3. 이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야. 1번 경우가 나올 수 있는 확률. 자, 지금부터 요거 하나를 다 해봐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은 A, B, B, C, CA가 뭔가 이렇게 순환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지금 다 달라. A, B, C, D가 다 다른 거라고. 그런데 어디서 가운데 요거를 이 B나 C를 통해 가지고 링크가 돼 있어. 따지고 보면은 그럼 이게 링크가 돼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계산해낼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은. 이게 뭐야? 굉장히 정성스러운 노가다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게 하나라도 중간에 빠지면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자, 내가 지금 하나하나 좀 해볼게. 이 정성스러운 노. 나도 이걸 하다 보면 항상 헷갈려. 그런데 이것을 시험장에서들이 한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안 돼 생각보다. 봅시다. 앞에 거부터 A-B가 마이너스 1이야. 자, B-C가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C-D가 1이야. 그렇지? 아니? 그러면 요걸 이제 다 지금 정리를 해볼게. 자, B를 1로 옮겨 이렇게 넣어. 자, A 더하기 1이 B인 상황이야. 얘 같은 경우에 넘기면은 B 더하기 1은 C야. 1로 넘기면은 C는 D 더하기 1이야. 이것을 만족시키는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찾아봐야 돼. 가봅시다. 몇 개가 있을까? 자, 일단 세 개를 한번 그려보자. A가다가 1을 더한 게 B야. B에다 1을 더한 게 C야. 그럼 C가 제일 크겠네. C가 제일 큰 거야. C는 D에서 1을 더한 거야. 그러면은 B하고 D가 같겠네. 그치? 그런 경우를 지금 찾아보자고. 그럼 B하고 D가 같은데 C가 1보다 커야 되니까 A가 제일 작을 수밖에 없겠네. 이럴 경우에는 A가 1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럼 B가 몇이야? 2. C는 3, 2 이렇게 되겠네. 얘는 2, 3, 4, 3 3, 4, 5, 4 하나 더 있겠네. 그러면 4, 5, 6, 5 자, 요 네 가지밖에 더 없겠지. 요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돼. 여기서도 찾아보시고요. 여기서 찾아봐야 돼. 자, 이거와 똑같겠지? 아니야. 다를 거야 아마. 왜냐하면은 숫자가 달라져. 얘네가 주사위가 4개가 있기 때문에 달라져. 다 찾아봐야 된다고. 얘는 그러면은 총 4가지 경우고 얘는 6의 4승분의 4야. 요거 다 더했을 때 답이 나와야지. 그치?
이것을 덧셈 정리라는 이름으로 묶어놨을 뿐이지 이것은 뭐 굳이 너희 아까도 뭐 누누이 강조하지만 절대로 이게 덧셈 정리의 문제다, 곱셈 정리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가지고 푸는 건 전혀 무의미해. 이건 그냥 그저 확률의 문제다, 확률의 문제. 자, 그리고 오늘의 아마 하이라이트가 될 조건부 확률이야. 다음 장. 자, 조건부 확률을 일단 개념을 먼저 설명해 줄게. 일단 우리가 조건부 확률은 뭐 여러 군데에서 이런 것들 많이 봤을 거야. P, A, B는 P, B분의 P, A 교집합 B. 자, 요게 조건부 확률이야. 이 조건부 확률은 이 뒤에 있는 게 이미 일어난 사건이야. 이미 일어난 사건이란 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석하면 없을 것 같아. 이미 이것이 일어난 상황에서의 A가 일어날 확률. 이게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독립이라는 것에서는 또 다른 의미, 이 상황에서 이제 독립이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자, 얘가 보면은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항상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뭐냐면은, 자, A, B 이렇게 있을 때, 자, B가 이미 일어났어. 이미 이 상황으로 지금 좁혀진 거야. 모든 상황 자체가. 이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 B 중에서 얘가 일어났을 확률을 지금 구하라는 거거든, 얘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것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총 두 가지, 푸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 이 문제는 두 가지밖에 유형이 없어. 하나는 숫자를 줘. 숫자를 줘가지고는 A를 구해라, B를 구해라, A 교집합 B를 구해라 이런 걸 주는 경우가 첫 번째 조건이고, 그것은 이제 독립하고도 같이 비슷하게 좀 같이 묶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표 그리기야. 지금 아마 첫 번째 나와 있는 수능 유형인데 요 문제부터 풀 건데, 표만 제대로 그리면 대부분이 해결돼. 표만 정확히 그리면은. 그 표가 어떤 식으로 구해지느냐, 봐봐. 어떤 뭐 상황 자체를 세모, 네모를 주고 얘는 별표, 동그라미를 줬을 때 요것만 내가 그리고 나면 다 끝이야. 얘랑 얘 더하면 얘고, 얘랑 얘 더하면 얘야. 얘랑 얘 더하면은 얘고, 얘랑 얘 더하면 얘야. 요거 두 개 더했을 때, 요거 두 개 더했을 때 값이 같아. 그러면은 얘라고 했을 때, 뭐뭐일 때, 뭐뭐일 때 얘일 확률은 그럼 얘분의 얘야 그냥. 얘일 때 얘는 그냥 얘분의 얘를 하면 돼. 대부분의 경우에 조건부 확률 문제는 뭐뭐 할 때야. 근데 이 뭐뭐 할 때라는 것을 그냥 놓치고 가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 뭐뭐 할 때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이거 먼저 구해놓고 시작하자야.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좀 고난도 문제에서는 뭐뭐 할 때가 이미 예를 들어서 1번인 경우에 2번인 경우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어떤 사건을 우리 나눠서 생각해야 될 때가 있잖아. 여러 번 해봤지만, 자, 1번인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검은 공이 두 개 나올 확률은 뭐 이만큼, 2번일 경우에 검은 공이 두 개 나올 확률은 요만큼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얘가 구했을 때 얘가 1번일 확률은 이런 거야. 그럼 얘는 뭐냐면은 이거 분의 그냥 동그라미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 결국에는 뭐냐면은 요것만 구하면은 나머지 되게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 대신 요거 구하는 것은 좀 까다롭지, 귀찮고. 아마 여기서도 한 문제 정도가 아마 그게 있을 테니까 한번 문제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어쨌든 기본적인 거, 공식 같은 것들은 암기해야 되고, 내가 표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표 정확하게 그리는 것도 되게 중요해. 조건부 확률은 무조건 나옵니다. 조건부 확률은 뭐 이유가 없이 무조건 나와. 너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은 느낌이, 와, 조건부 확률 문제가 겁내 많을 거야, 아마.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면은. 자, 1번. 이게, 요거지. 요거부터 먼저 보자. 이게 지금 수능, 유형인가? 그럴 거야. 첫 번째 장에 나와 있는 거. 자, 봅시다. 자, 말 길다. 자, 첫 번째. 자, 이 중에, 자, 남녀별로 이 중에 한 명을 임의로 뽑았을 때, 얘가 민박을 선호하는 학생이야. 그러면은 C지. 민박을 선호하는 학생이었다면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 자, C분의 남학생일 확률. A가 4분의 7분의 4라는 거야. 자, C분의 A가 그냥 7분의 4입니다. 요거부터 알고 가자고. 두 번째. 자, 한 명을 임의로 뽑았는데, 그땐 여학생이야.
여학생이야. 여학생인데 그 학생이 텐트 야영을 선호할 확률은 8분의 5. 2분의 12. 2분의 12, 8분의 5라는 거야. 그럼 이게 2배 해준 거잖아. 그럼 이 당연히 2는 16이 되겠지. 그럼 16. 그러면은 얘 2개 더했을 때 16이 돼야 되니까 얘는 6. 그렇지? 근데 요걸 이제 보자고. C분의 A가 7이잖아. 근데 C는 A 플러스 B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가 A 플러스 B분의 A가 7분의 4라는 거고 얘가 6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자 4A 플러스 24는 7A고 넘어가면은 A가 몇이니? 8? 8이지. 8, 3, 8은 24니까 3, 8, 24. 그치? A는 8. 그럼 A 8.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A 더하기 F. A 더하기 F. F가 뭘까? 8, 6 더하면 몇이야? 14. 2개 더하면 36. 2개 더하면 44. 표만 잘 구하고 나서 하면 돼요. 옆에 보면은 봐봐. 이렇게 푸는 건 난 이해가 안 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막 조건부 확률이란 걸 막 이미 써가지고 이런 경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표를 제대로 그리고 나서는 그냥 논리적으로 숫자 계산을 산수를 하면 되지. 이것을 이렇게 굳이 뭐 이렇게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은 크게 너희들이 신경 쓰지 않고 공부했으면 좋겠어. 자, 있는 것 다시 한번 봅시다. 자, 7-1번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그냥 이런 문제야. 아주 쉽게 나오는 문제. 예를 들면은 4번 정도로 나오는 문제. 근데 이게 재밌게도 2점짜리로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다 3점짜리로 나왔었지 2점짜리로는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3점짜리 가장 대표적인 4번 문제야. 이런 거야. PA가 봅시다. PA가 2분의 1, B가 5분의 1인데 자,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여기잖아, 여기.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 A도 B도 아닌 놈들이야. 그럼 얘가 전체가 5분의 2이기 때문에 A 합집합 B가 5분의 A 합집합 B가 5분의 3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지. 그러면 봐봐, 얘는 A 합집합 B는 A 더하기 B 마이너스 A 교집합 B이고 얘가 5분의 3은 얘는 2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이니까 몇이니? 10분의 7 6이 되려면 얘는 마이너스 10분의 1이야. 그치? 그러면은 PAB는 뭐야? PB B가 일어날 확률인데 언제? A가 이미 일어난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미 A가 일어난 상태에서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결국 B 교집합 A잖아. 그렇지? 요거 하면은 얘는 자 2분의 1 맞지? 2분의 1분의 10분의 1 해가지고 5분의 1 이런 식으로 답니다. 이거 되게 간단한 문제야. 지금 내가 복잡하게 하나하나 다 써가면서 계산을 해주려니까 이렇게 하지 실제로 뭐 두 줄 이내에서 너희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될 거야. 알았지? 두 번째. 자, 이번에는 표를 너희들이 직접 작성해야 되는 문제야. 표 작성 봅시다. 어느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가 같다. 자, 여기 딱 봐도 남학생, 여학생이 나올 것 같고요. 여기에다 조건이 딱 주어졌네. 여기는 지금 보면 퍼센트로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도 결국 퍼센테이지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야. 남미의 남자, 여자가 각각 0.5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편리할 것 같아. 자, 걸어서 등교, 안 걸어서 봅시다. 자, 걸어서 등교하는 학생이 60%래. 걸어서 등교하는 학생이 60%래. 그치? 걸어서 등교하는 학생 중에 60%, 얘 중에 60%가 남학생이라고. 그러면은 얘 곱하기 0.6 해주면 되겠지. 그럼 0.36이야. 그럼 얘는 0.24가 되겠네. 그러면은 얘랑 얘 더해가지고 0.5 나와야 되잖아. 그럼 얘는 몇이야? 0.14? 14? 그치? 얘는 0.25. 그치? 이게 0.4가 되겠지?
안 되겠네? 어디가 있어? 266이구나. 4, 2. 이렇게 되겠네. 됐죠? 끝났지. 3학년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걸어서 등교하지 않는 학생일 때, 이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은, 자, 0.4분의 26, 0.26. 그러면 얘는 40분의 26. 20분의 14이겠네? 그지? 이 표 그리는 것만 잘하면 돼, 표 그리는 것만.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인 상황이 논리 싸움이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표를 정확하게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내가 정확하게 채워 넣기만 하면 거의 대부분 해결돼. 근데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이든지 간에 어떤 식이든지 간에 분명히 한 문제가 나온다. 분명히 한 문제가. 잘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 곱셈 정리는 독립 나오기 전에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란 게 결국 P, A, B, 이게 P, B의 상황에서 A 교집합 B라는 건데, 이것을 얘를 일로 옮기면은 P, A 교집합 B라는 것은, 자, P, A, B 곱하기 P, B다. 요 얘기를 우리가 곱셈 공식, 곱셈 정리라고 해가지고 표현을 하고는 있는 건데, 아니 실제로 요것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야. 확률 문제로 그냥 접근을 하면 되지. 이게 곱셈, 덧셈, 조건부는 좀 특이하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두고 풀어야지. 계속 이걸 내가 어떻게 써먹지라고 해서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먼저 지옥문이 열리기 시작해. 그게 아닐 수 있거든. 이게 유형화로 탁탁탁탁 돼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문제는 이거다, 이런 문제는 이거다, 이렇게 돼 있지가 않아. 이건 문제를 진짜 만들려면 진짜 수도 없이 변형해서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무 그런 쪽에서 이런 계산을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보조적인 수단이다. 내가 문제를 다 해석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내가 사용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너희들한테 편리할 거야. 자, 봅시다. 네, 여기서 두 문제를 풀어줄 건데, 이거 한 문제는 너희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8-3번 요거야. 자, 니네들 내가 나한테 수업을 다 들었으니까 분명히 기억은 하고 있을 거야. 이런 게 있어서 교란 수열이라는 게 있었어. 이 교란 수열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 머릿속에 진짜 암기하고 있어야 돼. 자, 어떤 숫자냐? 자, 기억하고 있을 숫자. 자, 0, 1, 2, 9, 20, 44. 이거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될 숫자야. 자, 0, 1, 2, 99, 44. 기억하고 있어라.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세요. 3, 2, 9, 24. 맞아. 자, 봅시다. 이게 뭐냐면은, 교란 수열은 뭐냐면은, 자, 우리 4명 있잖아, 지금 현재. 4명 중에 4명이 이제, 모자로 항상 이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야. 우리가 모자를 다 쓰고 있었어. 그래, 모자를 다 쓰고 있다가, 모자를 이렇게 위로 휙 던졌어. 떨어진 모자들을 내가 딱 잡고 썼는데, 우리 4명이 전부 다 다른 걸 썼을 경우. 이런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느냐, 이거야. 만약에 내가 네 걸 쓰고 네 걸 쓰고 딱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너랑 나랑 바꿔 쓰고 너랑 나랑 바꿔 쓰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런 경우의 수가 과연 몇 가지가 있느냐인데, 우리가 이렇게 4명이 있으면 9가지야. 만약에 3명이 있으면 2가지밖에 없어. 2명이 있으면 1가지밖에 없겠지. 우리끼리 바꿔 쓰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겠지. 그게 가능하잖아. 우리가 혼자 있을 땐 그럴 일이 절대 없을 것이고. 자, 2명일 때 1가지, 3명일 때 2가지, 4명일 때 9가지, 5명일 때는 44가지야. 이거 이상은 할 수 없어. 왜냐하면은 교란수열은, 이 교란수열 자체가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선 거야. 고등학교 과정 넘어섰기 때문에 공식도 너희들한테 가르쳐줄 필요도 없고, 이걸 넘어서면은 5에서 내가 알기로는 200이 넘어가. 6에서 200 단위가 넘어가. 그러니까 200 단위가 넘어가는 걸 수영도로 풀라고 하는 건 이건 미친 짓이지. 하지 못하는 거거든. 그래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면 요거야. 5개까지. 44개는 실제로 예전에 낙생고등학교라는 곳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 근데 이게 아마 거기 있는 학생들이면 아마 이 교란수열이라는 걸 다 알고 풀었을 거야.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총 여기까지 4명인 경우까지는 분명히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왜냐면 이건 수요형도로 다 그릴 수 있거든. 9개 정도는. 자, 이거 봅시다. 문제가 봐봐.
5명의 학생들과 각 학생의 이름 의자가 5개 있다. 자, 일단 A, B, C, D, E는 생각하지 말고 A, B만 생각해. A, B를 먼저 A, B의 이름이 적힌 의자의 임의로 배정하고 세 학생 C, D, E를 나머지 세 의자의 임의로 배정했을 때 5명의 학생 모두 다른 이름이 적힌 의자에 배정될 확률이야. 자, 모두 다른 학생의 이름이 적혔다. 자, 여기에서 그냥 이건 교란 수열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일단 자 봐봐 2명인 경우에는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지. 그치? 근데 2명이 있잖아. 의자에 2명이 이 두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야? 그러면은 제대로 앉을 확률이 2분의 1이고 그렇지 않을 확률이 2분의 1이야. 그래서 얘는 그냥 일단 2분의 1이야. A, B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이야. 그치? 그 다음 3명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앉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2가지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몇 가지가 되겠니? 몇 가지가 되겠어요? 자, 3명, 그러니까 3명이 있잖아. 3명이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총 6가지야. 6가지. 그 중에 다 다르게 앉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가지. 그럼 6분의 2 있잖아. 3분의 1인 거야. 그러면은 얘는 3분의 1이야. 자, 이 상황이잖아. 얘는 봐봐. 얘도 해야 되고 얘도 동시에 지금 일어난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을 곱해줘야겠지. 자, 곱셈 정리가 이거라고 사실은. 앞에 우리가 보면은 뭐 공식으로 이게 곱셈 정리다라고 해도 나오지만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확률 자체를 두 개째의 확률을 곱한다는 것은 이 의미야. 이런 상황과 이런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그럼 우리 당연히 곱해야 되잖아. 이런 상황과 이런 상황을 따로 생각했을 때는 더해야 되고 이게 곱셈 정리인데 이름을 이렇게 딱으로 붙여놓다 보니까 어떤 건 곱셈 정리, 어떤 건 뭐 덧셈 정리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다. 그리고 교란 수열 같은 거 요거까지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129, 44 요가지 경우에서는 반드시 외우고 머릿속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8-4번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렇지 뭘 어떻게 하는 건가 라고 했는데 자, 확률과 통계 문제는 이 문제 자체를 자기 스스로 다시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해.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해야 될 게 별게 없네 라는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자, 이런 문제가 좀 대표적인 문제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봐봐. 흰 공이 4개가 들어있어. 자, 첫 번째야. 최초 이렇게 주머니에 있는데 여기에 흰 공이 4개가 들어있는 거야. 근데 자 1회 하면은 봐봐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서 동시에 꺼내요. 흰 공은 검은 공으로 바꾸고 검은 공은 흰 공으로 바꾼대. 그러면은 일단 무조건 한 번 하고 나면은 무조건 이렇게 돼 있겠지. 자, 이것은 100%야. 우리가 다른 것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어. 자, 이젠 여기서가 문제야. 두 번째. 여기서 내가 어떤 거를 뽑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달라지겠지. 그치? 자, 첫 번째 만약에 자, 시험 봐봐. 세 번째 꺼낸 공이 2개의 공이 모두 흰 공이야.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세 번째를 했는데 여기가 흰 공을 내가 뽑았다. 요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상황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니 없니?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될 테니까 100%니까 내가 1이야. 확률이 1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어. 자, 여기서부터 하나씩 생각해 보자고. 여기서 내가 흰 공을 2개 뽑으려면 여기에 일단 흰 공이 무조건 2개는 있어야겠지. 그치?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흰 공이 2개 이상 있을 수 있는 조건은 첫 번째는 뭐야? 여기서 뽑을 때 검은 공만 2개를 뽑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이 검은 공만 2개를 뽑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낼 수 있느냐? 자, 4C2 중에 2C2야. 이게 뭐야? 몇 개야? 6분의 1이니? 6분의 1이지. 아니야? 맞을 거야. 6분의 1이야. 그치? 6분의 1을 하고 나면은 여기는 전부 다 화이트잖아. 그럼 무조건 2개를 뽑아서 화이트겠지. 자, 이런 경우는 6분의 1이야. 이런 경우가 6분의 1이 있는 거야. 지금, 그치? 자,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뭐가 있어? 여기서, 자, W, B를 뽑는 경우야. 얘는 4C2분의 2C1 곱하기 2C1이기 때문에 얘는 6분의 4. 2는 4. 이렇게 되겠네.
그지? 3분의 2네. 자, 3분의 2가 되고 나면은 여기는 몇 가지가 되겠어? 화이트, 화이트, 블랙, 화이트 이렇게 되겠네. 맞냐? 그지? 여기서 내가 두 개를 뽑는데 두 개가 화이트가 나올 확률은 4C2분의 3C2가 되잖아. 그래서 확률은 무조건 컴비네이션으로 다 끝난다는 소리가 이것 때문에 그래. 자, 봐봐. 얘는 3이고 얘는 6이고 야 2분의 1이네. 그치? 얘랑 얘 곱하면 결국 얘는 뭐야? 3분의 1 이렇게 해당해. 자, 요거랑 요거는 어떻게 돼? 곱해야 되니 더해야 되니? 더해야겠지. 야, 이게 곱셈 정리를 지금 배우고 있다고 해서 곱하는 게 아니라고. 이 상황과 이 상황은 우리가 별개로 느낀 것일 뿐이야. 별개의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요 상황, 요런 상황과 요런 상황 우리가 더해줘야지. 그치? 맞아요? 여기 맞냐, 근데? B 하나 있어야지. 어디에서? W, B 뽑았으면 어차피 그거 같이 W. B네. 그치? 그치? 똑같은 거니까. 얘는 몇이야? 2C가 되니까 1, 6분의 1이네, 그냥. 그치? 맞니? 6분의 1이네. 그러면은 3분의 2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이게 9분의 1이네. 그치? 요런 경우밖에 없다는 거야. 만약에 얘가 여기서 화이트를 두 개를 뽑았어. 그럼 블랙이 들어갈 테니까 이런 경우는 생기지도 않겠지. 그치? 그런 경우는 없을 테니까 결국에는 요런 경우 아니면 요런 경우 둘 중에 하나밖에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은 요거 더하기 요거 했을 때 나오는 게 답일 거야. 그러면은 몇이겠니? 18분의 뭐니? 몇이니? 모르겠다. 아무튼 나오겠지.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인데 오늘 이제 사건의 독립과 종속 여기서 조금 우리들한테 좀 알아둬야 될 것은 사건의 독립과 종속은 시험 문제는 거의 조건부 확률만큼이나 많이 나온다. 왜냐하면 이 독립이라는 조건이 굉장히 특별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독립 조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독립 시행의 확률 요거까지가 마지막인데 자 일단은 독립이란 걸 먼저 생각해보자. 사건의 독립이란 것은 자 이거야. 저 조건부 확률에서 P, A, B인데 얘가 P, B 분의 P, A 교집합 B잖아. 그치? 그러면은 자 전체 사건에서 A라는 사건이 갖고 있는 포션이 이거고 B라는 사건이 있는 포션이 이건데 자, 이 전체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과 이 B라는 것 안에서 A 교집합 B가 차지하는 비율 이게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곳은 너희들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이건 100% 계산을 해야 돼. 무조건 계산해가지고 요것과 그냥 P, A가 같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돼. 자, PA가 뭐야? 이 전체에서 A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지. A가 차지하고 있는 확률이야. 그런데 PA 바 B는 B라는 것이 정해진 상태에서의 요 비율이야. 그러니까 내가 B라는 사건이 일어났건 일어나지 않았건 간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같다라는 얘기거든. 그 아주 되게 특별한 상황인 거야. 이런 특별한 상황은 뭐냐면 이제 나중에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배우고 넘어가는 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비율 자체가 전체에 대한 A의 비율과 B에서의 A가 해당하는 비율이 같다. 그냥 요거야. 그리고 요거는 절대로 직관적인 풀이는 100% 불가능해. 무조건 계산해야 돼. 실제로 PA의 확률과 PB에서의 B의 이 교집합의 확률 이걸 그냥 계산해내는 수밖에 없고 결국 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얘가 같잖아. 그치? 얘랑 얘가 같은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럼 뭐가 되겠어? 얘 곱하기 얘 하면은 이게 그냥 같다라는 게 우리가 독립일 조건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P 그냥 A, B는 P
A라는 거야. 오일값. 여기에서 확률도 항상 요 앞에 있는 게 확률인 거야. 그리고 P 만약에 B라면은 자, 요런 것들도 당연히 독립이라는 조건이 되겠지. 그런데 자,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만 독립의 조건이 나오지는 않아. 근데 그 조건이란 것, 그 독립이라는 조건을 주는 이 가장 그 강력한 시그널 중에 하나가 이렇게 결국 이거라는 거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조건을 줘. 그것을 지금 여기서 너희들한테 다 가르쳐 주기는 되게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이제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게 독립이라는 조건을 주는 굉장히 재밌는 그런 어떤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적어놔. 적어놓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 두 사건은 독립이구나 라는 것을 너희들이 판단을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너희들한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들은 잘 기억해라. 자, 요런 것들이 독립이 되는 조건이고, 애들이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은 독립이랑 배반은 다른 거야. 독립이라는 것은 여기 이렇게 분명히 교집합이 없으면 독립이 될 수가 없어. 이게 배반이 되면은, 봐봐. 만약에 요거는 배반 사건이지 독립 사건이 아니야. 이거는 배반 사건이지 독립 사건이 아니야. 그렇지? 잘 기억하고. 자, 어떤 사건 A랑 B가 독립이면은 A 여집합 B, A랑 B의 여집합,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도 독립이다. 요것은 암기. 이건 어차피 뭐 학교에서는 뭐 증명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수능의 증명 문제는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암기만 하고 있어도 문제 푸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거야. 자, 다시 3번. 자, 독립이라는 것을 판단할 때는 무조건 계산을 하라고 했다. 계산. 직관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없어. 자, 다음 표는 A, B 학생들 대상으로 A, B 전체 학생 수에 대한 B로 나타낸 것이다. 자, 어떤 학생이 축구를 좋아하는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축구 좋아하는 사건을 PA라고 한번 더 볼게. 얘가 축구를 좋아하는 사건은 4분의 3이겠지? 4분의 3이야. B에 속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 돼. 자, B에 속하는 사건은 5분의 2야. PB라고 한번 해볼게. 얘네 둘이가 독립이래. 그럼 당연히 P, A 교집합 B는 이거 두 개 곱한 거랑 같겠지. 그럼 10분의 3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세요 이거잖아. 그러면은 A이면서 B인 애들, 축구를 좋아하면서 B반에 속해 있는 애들, D가 10분의 3이라는 거야. 그렇지. 그럼 우리 요거 두 개 더하려면 어떻게 돼? 이게 10분의 4니까 이게 10분의 1이네? 그치? 맞냐? 이렇게 돼야 돼. 이게 4분의 1이 되려면은, 자, 20분의 5니까 20분의 2, 20분의 3이 되는, 그렇지? 그럼 A 더하기 D는 20분의 몇 분이? 9, 3, 20분의 9? 이렇게 되겠지? 어려울 건 없어. 어려울 건 전혀 없어. 생각하면은 요거는 그냥 내가 독립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냥 계산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지 뭐 직관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다고. 있는 대로 그대로 풀어야 돼. 자, 다음 문제. 자, 요게 이제 좀 비슷하게, 수능에서 좀 비슷하게 나오는 문제인데, 봅시다. 가나다의 조건 같은 거를 보고, 얘네들이 독립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그냥 판단을 해라, 이 얘기거든? 그럼 봐봐. 자, 두 사건 A, B가 독립이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A, B의 여집합, B, A의 여집합, B,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얘네들도 다 독립이다 라고 생각을 먼저 시작을 하는 거야. 자, P, A, B는 뭐야? P, A가 그냥. 그렇지? 상관없다고 그랬잖아. 는 P, A랑 B의 여집합도 당연히 독립이라고 그랬지? 얘는 P의 여집합이야. 당연히 얘네 둘은 많은 경우에 다르겠지? PA가 정확하게 2분의 1이 되지 않는 한은 근데 그런 조건 없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얘는 틀렸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PAB는 뭐니? 자, B는 자, PA는 PA, PB는 PA 교집합 B야.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로 A랑 B의 여집합도 당연히 독립이기 때문에 더하기 P,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야. 그럼 봐봐. B하고 A의 교집합은 과 B의 여집합에 있는 A와 그럼 두 개 더하면 PA 나오겠지. 뻔하게 나오겠지. 그럼 얘는 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도 한번 봅시다. 얘는 PA의 여집합이야. 곱하기 P, B의 여집합이야. 얘는 우리가 어떻게 들 수 있겠니? 그럼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이 곱해져 있는 상태인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P,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네? 독립이니까. 교집합의 독립은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은 P,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1-P의 A 합집합, B 이렇게 되겠네. 맞네. 그치?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어려울 건 없어. 어려울 건 없는데 익숙하지 않으면은 못 풀어. 죽어도 못 풀어. 자, 마지막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자, 확률의 마지막에 확률의 마지막. 자, 독립시행의 확률은 아까 봤었던 이항분포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올 수가 있어. 독립시행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몇 번을 똑같은 시행을 할 거야. 독립인 사건을. 근데 이것이 독립인지 뭔가를 판단할 필요는 없어. 너희들이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게끔 문제가 나와. 얘를 동전을 계속 던졌어. 야, 봐봐. 니네가 동전을 예를 들어서 10번을 던져가지고 뭐 앞면이 7번 나오고 뒷면이 3번 나왔다고 치자. 내가 다음 던질 때 그게 효과가 있니?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1번, 이제 동전 앞뒷면을 던져가지고 한 100만 번을 던졌는데 계속 앞면만 나왔다고 치자고. 그래도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동전의 앞뒷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이야. 그게 바로 독립시행이거든? 그러니까 이 독립시행을 좀 구체적으로 앞에서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라는 것에서 좀 표현을 해줬을 뿐이지 실제로 너희들이 보게 될 모든 확률은 다 독립시행이야. 독립시행이라고 보면 돼. 그럼 그 독립시행을 할 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5번을 뭔가를 시행한다고 하자고. 이게 나중에 이항분포에도 그대로 이어지는데 5번을 할 때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동전이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동전은 몇 번 나올 수 있어? 앞면이 0번도 나올 수 있고 1번도 나올 수 있고 5번까지도 나올 수 있지. 그치? 그러면은 이 5번 중에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봐봐. 1, 2, 3, 4, 5 중에 여기서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그치? 근데 봐봐. 얘가 앞면이 나올 확률은 결국 2분의 1이야. 나머지 뒷면 다 2분의 1이지. 그치? 얘는 결국 뭐냐면 2분의 1이 나올 확률이 한 번이고요. 2분의 1이 나올 확률이 4번이에요. 이게 이 확률이 되는 거야, 얘는. 두 번째도 마찬가지,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도 다 마찬가지다 보니까 한 번이 나올 확률이라는 것은 총 5번 중에 내가 한 번이 나올 확률이구나. 이것이 뭐냐면은 순서의 의미가 들어가. 독립시행에서는 얘가 순서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몇 번째에 나오든지 간에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순서를 내가 여기다가 곱해주고 결국에는 나머지는 얘네 둘을 갖고 우리가 계산을 하겠다 이거야.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이 여러 번 내가 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렵게만 생각하면 뭐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운데 그래서 좀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야. 자, 10-4번 애들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런 문제들이지. 그런데 사실 진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많이 어려워요. 이런 문제 한번 보자. 자, 좌표 평면을 움직이는 애들이 점이 있어. 자, 점피를 이동한다. 자, 앞면이 나오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한다. 자, 뒷면이 나오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도 1만큼 평행 이동한다. 일단 봐봐. 앞면이 나오면 X축으로 1만큼, 뒷면이 나와도 X축으로 1만큼이야. 무조건 한 번 시행할 때마다 X축으로는 1만큼 움직이는 거야. 그죠?
원점을 출발하니까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점 8-11이야.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1이라고 한다면 얘는 무조건 일단 8번은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그치? 8번은 무조건 가. 그러면은 8번을 실행을 한다는 거야. 8번을 한다는 거야. 일단 8회를 내가 실행을 하는데 자 앞면이 나오는 확률을 내가 A라고 하고 뒷면이 나올 것을 B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은 A 더하기 B는 일단 8이야 무조건. 그런데 내가 11이 나오려면 뭐야? Y축의 방향으로 앞면이 나오면 이만큼이야. 그러면은 A가 되겠지.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한다면 얘는 그냥 B야. 얘가 13이라는 거야. 아니 11이라는 거야. 그렇지. 그럼 요거 두 개 우리 간단하게 연립방정식을 구하면은 빼면은 마이너스 1, 4니까 3이니까 A는 3, B는 5네. 자, 이렇게 나오겠지. 맞지? 자, 요렇게 나왔기 때문에 앞면이 3번 나왔고 앞면이 3번 뒷면이 5번이 나왔구나. 요걸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얘가 앞면이 나오는 확률도 2분의 1이야. 2분의 1의 세제곱이 될 거야. 그치? 뒷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의 5제곱이 되겠지. 근데 이 앞면을 8번 중에 앞면이 언제 나와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8C3 이렇게 해도 돼.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8C5도 되지 않습니까? 되잖아. 8C3과 8C5는 같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게 답인 거야. 여기 도달할 확률 자체가. 요거 구하면은 뭐 귀찮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 될 거야.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확률이야. 지금 되게 그냥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데 확률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확률과 독립시행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머릿속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들이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은 금방 느끼게 될 거야.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구나. 똑같이. 그 문제들이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이 등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테니까 한번 그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또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